매일 저녁 6시 코인 투자를 위한 성공 투자를 위한 코인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즈부 투데이 진행의 박다입니다. 24시간 돌아가는 크립토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알짜 정보들을 빠르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시장 분위기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짙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추가 하락으로 7,600만 원 선까지 밀리면서 현재 7천만 원대 반납 위기감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즈부 투데이에서는 이런 약세장에 어떻게 대처하셔야 할지 더욱 정확한 정보들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의 결정과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모시기 전에 저희 코즈부 투데이를 200배 활용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종이 비행기 방에서 저희 코즈부 투데이 검색하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셔서 표출되는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 코즈부 투데이 전문가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방송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한 코인 투자하면서 답답하셨던 고민들 모두 한 번에 싹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코즈부 투데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즈부 투데이 스튜디오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보물 같은 존재인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트래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냉정하게 차트를 짚어주는 우리 트래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을 중점으로 코인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트래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트래커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스튜디오가 조금 허전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난히 한 분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다니엘 전문가님 어디 가셨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휴가를 떠나셨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목소리에서 약간 촉촉함이 느껴지시는 게 오늘 다니엘 전문가님 없이 조금 혼자 나오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또 다니엘 전문가님께서 이제 항상 시청자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혼자만 휴가 가신 게 조금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음이 정말 아픈 목소리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다니엘 전문가님께 어떤 하실 말씀이라도. 휴가 뭐 이왕 가신 거 재밌게 즐기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제가 다 책임져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책임지시겠다고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요. 지금 휴가 못 가신 건 아쉽지만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오늘 우리 방송을 혼자서 꽉 채우시면서 시청자분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또 이제 위기를 기회로 이제 바꾸는 생각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역시 우리 코인 전문가님답게 이런 약세장에 어울리는 명언을 남겨주셨네요.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기 전에요. 이 시각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최근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었던 비트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4% 빠지면서 7,600만 원 선을 반납했는데요. 7,546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하락세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1.55% 하락률 그려내면서 이더리움 현재가 317만 4천 원입니다. 끝으로 3거래일째 음봉 그려냈던 리플 한번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3.34%의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723만 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장에서 오늘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 17.42% 상승률 그려내면서 31.8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코인 한시를 기점으로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네오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네요. 13.59% 상승률 그려내면서 뒤따르고 있습니다. 스트라터스 코인이 6.98%의 상승률로 60.7원, 오아시스라는 코인이 5.68% 올라가면서 58.21원에 그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EVG가 4.61% 오르면서 8.344원에 상승률 상위 종목 안에 안착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장에서 부진했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지토라는 코인이 8.73% 하락률 그려내면서 오늘 가장 부진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리진 프로토콜이 6.09%의 하락세 그리면서 108원에, 라이파이낸스가 6.05% 빠지면서 15.84원, 에이셔코원이 5.83% 내려갔습니다. 어댑터 토큰도 동일하게 5%대의 하락률 그려내면서 2.715원에 거래되며 하락률 상위 종목 안에 안착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테더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0.59% 빠졌습니다. 솔라나가 3.07% 하락세, 썬코인이 3.02%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페페코인은 2.06%의 하락률 그려내고 있고요. 월드코인도 1.21% 내렸습니다. 반면에 센트코인은 0.07% 오르면서 상승폭은 조금 아쉽지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신익스체인지 코인 오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5% 올랐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현 시각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코인 성공 투자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코즈브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방송 지금 더 재밌게 함께 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종이 비행기방에 입장하셔서 코즈브 투데이 검색해 주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셔서 전문가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종이 비행기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에서 다루지 못하는 더욱 알짜 투자 정보들 종이 비행기방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크립토 시장에는 모래알 같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상승할 만한 코인은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매매 전략 이대로 괜찮은 건지 짚어보는 코인 이거 어때?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께서 어떤 코인을 들고 오셨을까요? 트래커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코인은 이제 비트코인과 폴리곤 코인 함께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는 게 좋겠죠? 네. 네, 지금 시장에서 속속 나오고 있는 모든 가치평가 지표들은요, 비트코인 하락세를 부추기는 그런 지표들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약세장이 지속되는 이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따라가기도 참 쉽지 않은데요. 네. 네, 어떻게 현 상황 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서 다양한 지표들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수요 증가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 이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 이제 수요가 약하다는 것은 이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 이는 곧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 규제 이슈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비트코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나라에서 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이제 이런 규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약세를 지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약세 속에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규제 동향과 시장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트래커 전문가님의 어제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요. 어제도 매수 구간을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네. 오늘 3%대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이 기회일까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단기적인 이제 지지 구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55.8K 부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하모닉 패턴이 이제 예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하모닉 패턴 같은 경우는 알트 벳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X, A, B, C, D 이렇게 5개의 꼭지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패턴이고, 이 패턴이 완성되는 가격은 이 X와 A의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를 사용했을 때 1.13 구간이 이제 패턴이 완성되는 구간인데요. 현재 보시면 어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패턴이 완성되는 가격대까지 빠져주었고, 이제 반등은 나와줬지만 또 한 번 하락을 했고, 이제 같은 라인에서
또 한 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까지 반등이 나와줬지만 오늘 다시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 다시 한번 크게 빠져 주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RSI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저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갱신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지표는 과매도권 밖에서 지표의 수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30분봉 기준 상승 다이버전스가 그려지고 있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다시 소폭 반등에 성공은 했지만 이 채널 하단선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변동성이 큰 장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한번 기다리고 있는 금리 인하가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더하게 될 거고요. 또 최근에 9월에 전통적으로 하락세가 나왔던 흐름을 살펴보면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의 평균 하락률이 24.6%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더하는 금리 인하 이후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역사적으로 9월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왔었고 특히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평균 24.6% 하락률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장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는 보통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자산 가격 상승을 촉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이제 경제 불확실성과 시장의 예측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제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금리 인하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선 반영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상승 동력을 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금리 인하가 시장 전반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면서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비트코인은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주목받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후 이제 경제가 다시 안정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회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리 인하의 전망 이후의 전망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강할 것이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다시 회복세를 되찾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요. 마침 약세장에서 이렇게 단기적인 전망만 보면서 답답하고 좀 지루함을 느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길게 보면 비트코인이 다시 불장이 올 수 있을 것인지 이 네. 부분 관련해서 또 차트 짚어주시면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 보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이고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장기 채널이 안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정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아까 30분봉 차트에서도 보여드렸던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네. 이 하락 채널을 네. 돌파해주면은 제가 상승하기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앞으로 좀 더 비트코인 더 빠지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방송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이제 하모닉 패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함께 살펴보시면은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패턴과 다른 이 패턴의 이름은 샤크 패턴입니다. 이 샤크 패턴. 네, 맞습니다. 샤크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이 이제 X와 C를 이었을 때 0.886 구간에서 이제 패턴이 완성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가격대는 이제 5만 달러 초반부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이 샤크 패턴을 제외하고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장기 하락 채널의 하단부와도 겹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었던 이 마지막 저점 24년도 1월달 저점부터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 추세선 하단과도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적인 반등 구간이 이제 5만 달러 선에서 함께 이제 큰 반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빠지게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반감기가 진행되고 나서 보통 이제 4년 주기로 사이클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번 반감기는 이제 4월 달에 진행이 됐고요. 이제 반감기가 진행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상승장의 끝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오늘 시장 이야기 비트코인으로 한번 활짝 열어보았는데요. 이어서 바로 폴리곤 코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커 전문가님, 오늘 이슈가 되었던 폴리곤 코인, 제가 네. 조금 공부를 해봤거든요. 네. 네,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개선하고 거래 속도를 개선한 코인이다. 네, 맞습니다. 공부 제대로 해오셨는데 이제 그런가요? 제가 네.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폴리곤은 이제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레이어 2 솔루션인데요.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보안성과 탈중앙화 측면에서 뛰어나지만 이제 거래 속도나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제 이 폴리곤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이제 폴리곤은 더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이더리움의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많은 디앱 개발자들이 폴리곤을 선택하고 있고 이제 디파이나 NFT 시장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폴리곤은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폴리곤 코인에 대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폴리곤 코인 선정하신 이유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 네. 최근에 이슈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네, 폴리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정한 이유로서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폴리곤은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저렴한 수수료에 빠른 거래 속도를 제공하는 이제 레이어 2 솔루션으로 많은 디앱과 NFT 프로젝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이제 폴리곤 2.0 업그레이드가 있었죠.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폴리곤은 네트워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확장성과 보안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폴리곤 2.0 멀티체인 구조로 진화하게 되면서 이더리움과의 호환성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폴리곤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대형 기업과의 이제 협력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분야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과의 협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폴리곤 코인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 전통 산업과의 협력이 활발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앞날이 창창한 코인인 폴리곤 코인, 매수 타이밍 잡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 업그레이드 이후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네, 계실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차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다른 알트코인과 비슷하게 이제 비트코인이 당연히 조정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폴리곤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하락 채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0 올해 4월 달부터 이제 진행된 하락 채널이 그려지고 있고, 현재 화살표를 보시면은 지금 이 채널이 형성되고 나서 폴리곤 코인이 다시 반등에 성공했지만 다시 한번 채널 상단에서 네. 저항을 받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채널을 뚫고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이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현재가 0.36달러 선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이 패턴도 하나 보이실 거예요. 지금 조금 네. 더 작게 보여드리면 이제 A, B, C, D 이렇게 네, 보이시는 보입니다. 이게 보이실 텐데, 네. 이게 하모닉 패턴의 기본이 되는 A, B는 CD라는 패턴이 있는데요.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A, 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1대1로 떨어졌을 때 이제 패턴이 완성되는 패턴인데,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이제 조정 A, B, C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조정장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완성됐을 때는 가격이 이제 0.22달러 선에 있고, 만약에 지금 당장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좋은 기회로도 갈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는, 지금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는 0.22달러 선에서 한번 분할로 진입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항상 이제 하나 더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지금 하락 채널이 제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과거 차트도 함께 살펴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과거 차트도 과거 함께 차트 살펴보시면은 보여주시죠. 같은 네. 하락 채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하락 채널 형성되고 나서 폴리곤 코인이 반등에 성공했지만은 이 채널 상단부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빠졌는데, 지금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채널을 돌파하게 되면서 이제 폴리곤 코인이
비트코인이 이제 3월달 최고가를 찍을 때까지 같이 따라가면서 큰 폭으로 올랐고 현재도 지금 과거 차트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널 상단을 돌파하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 매물대도 보시면은 이쪽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네. 머물러 있는 가격대에 매물대가 쌓여 있는데 여기서 매물대를 쌓으면서 이때와 비슷하게 행보를 하고 매집이 완료됐을 때 이제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해주면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위쪽에 매물대가 현저히 비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게 이제 폴리곤을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의 매수 타이밍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리곤 코인에 대한 전망 그리고 앞서 비트코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방송에서보다 더욱 자세한 차트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저희 종이 비행기 방에 기다리고 있는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지금 시장 속에서 정말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무슨 종목인지 찾아보고 상승할 종목들 찾아보는 시간,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데일리 코인 차트 시간입니다. 저희 트랭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차트인 한 코인, 3위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차트인한 3위 코인은 헬륨 코인입니다. 네, 헬륨 코인 선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헬륨은 이제 IoT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탈중앙화된 무선 네트워크 프로젝트입니다. 헬륨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서 무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용자들에게 보상을 주면서 저비용으로 사물 인터넷 기기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만드는데요. 이제 헬륨 코인을 3위로 선정한 이유는 이제 최근 네트워크 성장과 파트너십 확장 덕분입니다. 헬륨은 실제로 산업용 IoT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협력하고 있고 이제 네트워크도 함께 확장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차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트 짚어주시죠. 네, 잠시만요. 헬륨 코인의 차트도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헬륨 코인 차트이고요.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헬륨 코인이 이제 2023년도의 차트를 보시면은 큰 폭으로 올라갔지만은 이제 비트코인의 조정과 함께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이거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조금 더 확대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이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하모닉 패턴이 이제 일봉 차트 안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하모닉 패턴 중에 이제 샤크 패턴인데 이 샤크 패턴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헬륨 코인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알트 코인들은 다 빠지고 있는데 헬륨 코인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매물대 지표를 같이 살펴보시면은 잠시만요. 이 매물대 지표를 보시면은 지금 밑쪽에 매물대를 많이 매집을 해놓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를 함께 써보면은 헬륨 코인이 이제 8월 17일 날에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이제 0.618 구간에서 저항이 나왔지만은 저항이 큰 폭으로 나오지 않고 다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 나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뚫고 지금 상승을 했지만 이제 피보나치 0.707 구간 전까지 와가지고 지금 살짝 조정이 왔죠. 하지만은 이제 헬륨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트렌드가 지금 이평선도 확인해 보면은 정배열이 되어 있고 이번에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22평선, 60평선, 120평선이 현재 확장되면서 정배열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상승 트렌드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어디가 관건이냐면은 지금 제가 이제 빨간색 박스로 표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0.786 구간입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은 왼쪽에 매물대도 마지막으로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위쪽으로는 이제 매물대가 아예 없죠. 그럼 저항을 받을 자리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가격이 이제 0.79달러 정도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이제 0.9달러 선만 위로 돌파해 준다면은 이제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약세장에서 홀로 상승 흐름 그려내고 있는 헬륨 코인에 대한 전망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2위 코인 만나보도록 할게요. 2위는 어떤 코인인가요? 네, 2위 코인은 이제 스타크넷 코인입니다. 네, 스타크넷 코인 뽑아주셨네요. 스타크넷 코인은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지원하는 코인이라서 네. 보안이 높다, 보안성이 좋다라는 게 특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의 데일리 코인 2위에 오른 이유는 뭘까요? 네, 스타크넷 코인을 2위로 선정한 이유는 이제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크게 지원하면서도 높은 보안성을 유지하는 레이어 2 솔루션의 이제 중요성 때문인데요. 이제 스타크넷은 특히 이제 ZK 롤업 기술을 사용해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의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이제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혼잡과 높은 가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이 이제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스타크넷은 그 중에서도 기술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제 빠르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파이나 NFT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스타크넷을 활용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기술적인 강점이 돋보이는 스타크넷 코인을 2위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타크넷 코인 전망도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차트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스타크넷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크넷 이제 4시간 봉 차트이고요. 현재 보시면 스타크넷도 이제 다른 알트 코인들처럼 이제 비트코인 조정과 함께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안 좋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스타크넷은 다른 코인들과 차트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현재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하락을 하지 않고 이제 횡보를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현재 매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매물대 지표도 함께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캔들이 놀고 있는데 이제 매물대도 가장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대를 쌓고 있다는 거는 이제 하락을 더 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상승으로 추세가 바뀌기 전에 이제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평선도 보시면은 이평선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 벌려져 있었고 다시 좁아졌지만 다시 또 한번 하락하면서 이평선들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렴과 확산이 반복되어 진행되는데 지금 현재 스타크넷 코인이 이제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들이 이제 수렴을 하게 됐습니다. 네, 수렴이 끝나면은 이제 다시 확산이 나와야 되고 현재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을 어느 정도 하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면은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크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매물대 지표도 확인해 보시면 이쪽에 아예 매물대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라인만 위로 돌파를 해주면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저점이 제가 이제 초록색 화살표로 표기를 해 놓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계속 같은 구간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하모닉 패턴 중 아까 설명드렸던 AB는 CD 패턴 1대1 구간이 나오는 자리에서 이제 지지를 4번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박스권 하단부로 이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 빨간색 박스권에서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이제 빨간색 박스권 상단 위로 돌파했을 때 이제 나머지 이제 비어있는 매물대를 채워주면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타크넷 코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코인 영광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데일리 코인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코인이 1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전문가님 두구두구 이거 같이 해주셔야죠. 네, 네,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1위는요? 네, 대망의 1위 코인은 이제 수익 코인입니다. 네, 수익 코인을 뽑아주셨습니다. 네. 수익 코인 근데 최근에 하락세가 좀 나왔는데 네. 락업 해제로 좀 물량이 많이 풀려서일까요? 이거 왜 꼽아주셨을까요? 네, 수익 코인을 제가 1위로 선정한 이유는 이제 최근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네. 앞으로의 잠재력과 기술적 강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네, 수익 코인의 최근 하락은 이제 락업 해제로 인해서 네. 물량이 시장에 대거 풀리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해 이제 가격에 부담이 된 측면이 큽니다. 네. 이런 락업 해제는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코인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익 코인은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자랑하는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특히 게임이나 NFT 관련 프로젝트에서 이제 활용도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기술적 강점과 확장성 덕분에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이 수익코인이 지금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뚜렷한 강점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익코인 한번 차트 분석도 듣고 싶은데요. 네, 수익코인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수익코인 일봉 차트이고요. 수익코인도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처럼 제가 이제 하모닉 패턴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패턴이 나왔는데 이 하모닉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모닉 패턴 중에 이제 샤크 패턴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코인이 이제 8월 달 이제 최저점을 기록한 구간이 이제 샤크 패턴이 완성되면서 이제 수익코인이 이제 상승에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으로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수익코인도 동일하게 하락 채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거 좀 네, 지울게요. 네. 네, 좀 더 줌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익코인도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똑같이 수익코인도 이제 하락 채널을 형성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채널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익코인을 살펴보면은 이제 샤크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고 또 이 하락 채널까지 이제 수익코인은 다른 코인들은 이제 돌파하지 못했지만 이 수익코인은 형성된 하락 채널 위로 돌파가 나와 주었습니다. 돌파를 나와주면서 이제 가격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죠. 근데 네, 이 그러네요.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은 네. 좀 더 짧게 설명 확대를 해보면은 이 작은 구간에서도 지금 네. A, B는 CD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A, B의 이 길이와 CD의 길이가 1대1 구간이 나왔을 때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보시면 여기 1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이제 패턴이 완성되는 구간을 알려주는데 네. 지금 정확히 이 D 포인트에서 이제 가격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제 가격 반등을 한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이 밑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수익코인이 단기적으로도 이제 상승 가능성도 있고 이제 장기적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수익코인이 이쪽 가격대에서 제가 이거를 함께 보여드리면 이 가격대에서 지금 매물대가 크게 쌓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노란색, 파란색 이 네. 지표들이 잘 보이실 텐데 네. 이게 매물대를 알려주는 지표고 지금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으면서 계속 이제 고점과 저점을 내려가던 이 하락 추세가 이제는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매집이 끝나고 있고 이제 매집이 끝나면 이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 지금 현재 보시면은 0.746달러 이 저점만 방어를 해준다면은 단기적으로나 이제 중장기적으로나 상승하기 좋은 차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코인 분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중단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는 수익코인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렇게 매수 전략 세울 만한 종목 3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시장은 매일 변화하기 때문에 매일 변하는 시장에 새롭게 대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인 공부도 또 투자도 꾸준히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꾸준히 함께할 수 있는 저희 전문가님들이 종이 비행기방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즈부투데이 종이 비행기방에서 검색하시거나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스캔하시면 표출되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료 입장하셔서 알짜 정보들 편하게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요. 한 주간의 굵직한 안건을 돌아보고 주말을 대비하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을 위한 코너 불금 브리핑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요. 오늘의 안건 첫 번째 모니카 롱 리플 CEO의 인터뷰인데요. 리플은 결국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랑한 코인이 맞는 걸까요? 모니카 롱 사장은 리플이라는 회사가 다들 알다시피 XRP 토큰을 발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맞다라고 인정은 했는데요. 리플은 그렇지만 토큰 발행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블록체인 XRP 레저의 운영과 XRP 레저를 통한 가상자산 수탁 사업 지원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화와 아주 가장 중요한 이슈죠.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계실 텐데요. 송금 및 결제 사업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리플이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과 같이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줬습니다. 리플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서 한결 여유로운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께서도 이 리플 SEC 소송을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소송 이후의 리플 어떻게 예측하고 계실까요? 네, 이제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리플이 규제 문제에서 벗어나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니카 롱 CEO가 말했듯이 이제 리플은 단순히 XRP 토큰을 발행하는 회사에 그치지 않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XRP 레저를 통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거나 이제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을 혁신하는 등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리플이 SEC와의 소송을 마무리한 후에는 규제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면서 더 많은 파트너십과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에서도 리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이제 특히 송금과 결제 분야에서 리플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또한 리플이 이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질수록 이제 XRP의 활용도도 함께 높아질 텐데요. 이제 이런 점은 투자자들에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앞으로 리플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모니카롱 CEO가 리플과 한국은행과의 협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만약에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자리로 자리 잡아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과 협업을 하게 된다면 정말 리플은 이만한 호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플이 이제 지금 규제 리스크도 많이 풀리고 있고 리플 자체가 이제 스위프트 이제 CDBC를 또 대체할 수도 있고 이제 테더와 이제 USDC와 함께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제 한국은행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좋은 호재가 나오면은 이제 리플을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산 코인이기 때문에 리플 이런 호재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혹시 네.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에도 리플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지 사적인 질문 괜찮은가요? 뭐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네. 리플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뭐 지금도 가지고 있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워낙 단단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리플의 비전이 방금도 이제 아나운서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단타를 하기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이제 가격 미래를 봤을 때 좀 더 오래 갖고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이 단기적인 하락에 뭐 겁을 내지 않고 이제 오래 끌고 갈 생각이어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도 담아 있고요. 네, 제가 사심을 담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많이 물려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살펴볼 브리핑 안건은요.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 이슈입니다. 플리마켓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 확률이 상승하면서 카멜라 해리스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플리마켓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요. 도널드 트럼프와 카멜라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의 격차는 7% 정도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상황들이 당선 확률을 상승하고 있는 결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타이밍에서 제가 전문가님께 SOS 신호를 보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이 트럼프 효과가 코인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제 정치적 변화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는 이제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이라는 별명처럼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언론에 표명을 해왔고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그의 지지율 상승이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는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을 탈피하려는 흐름의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이 일종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규제 완화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됐고 이제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정치적인 변화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선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후의 정책 변화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코인도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11월 대선까지는 계속해서 이 이슈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한 가지 이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사는요.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 속에 빅컷 가능성이 높아지나라는 이슈입니다. 7월에 미국 구인 규모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우리 시장에 지금 팽배한 상황인데요. 해고 건수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금리 인하가 아무래도 베이비컷보다는 빅컷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 미국 고용 시장의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인 규모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해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이제 특히 노동 시장이 둔화될 경우에는 이제 연준에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보다 큰 폭의 금리 인하, 즉 빅컷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다만 빅컷이냐 베이비컷이냐는 이제 여전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면서 연준이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한 상황 속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이제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 특히 고용과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연준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 크립토 시장은 미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네, 미증시를 주목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좀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투자를 하시는 전문가님 입장에서도 그러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조금 기대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언론에서 활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코인 투자자들을 이제 끌어안기 위해서 이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코인 시장이 변동성도 이제 활발하게 거래량도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랑 지금 해리스가 이제 지지율이 이제 막상 막하로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가 지지율이 살짝 더 높았던 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둘 중 네. 어느 누가 당선이 네. 돼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어찌됐든 코인 이 투자자들을 이제 지지율을 이제 표심을 네. 얻기 위해서는 이제 양쪽 다 이제 뭐 해리스나 트럼프나 둘 다 이제 코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칠 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우리 같은 이제 코인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좋은 흐름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의 그 누가 이길 것인가, 해리스가 이길 것인가 하는 그런 지지율은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왔잖아요. 네. 네, 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도 참여하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중간에 이제 해리스 후보도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입장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향후에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네. 트럼프 때보다는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전통시장과 융합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도 네.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많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제 누가 당선되는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이거는 이제 차트적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건 간단하게 말로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비트코인이 불장이 뭐 20년도에도 왔고 네. 이제 요번에도 이제 오고 있는데 네, 이제 대선 때와 이제 비트코인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불장이 오는 이 초창기 때 이제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 3개월 전에는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네.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여러 네. 번 계속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네. 상승장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어차피 지금 코인 투자자 표심을 받기 위해서 뭐 그 해리스 쪽이나 트럼프 쪽이나 그 좋은 정책을 계속해서 이제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그냥 차트나 아니면 다른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는 게 더 다양하게 이제 리스크 네.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전통시장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네. 그 이후에는 상승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시면서 가슴이 살짝 설레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25년에 불장이 온다. 이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올해 3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사람들은 이거 다시 불장 오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네. 횡보하다 보니까 이제 기간적으로도 길어지고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막 심적으로 많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차트나 다른 뭐 매크로를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지금 당장에는 이제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이유로서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맞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번에 4차 반감기가 한 4월 달쯤에 진행이 네, 됐습니다.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됐고 이제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진행이 되고 나서 상승장으로 계속 이어졌는데 이제 4차 반감기가 진행됐잖아요. 이제 네. 2차 반감기 때와 3차 반감기 때를 설명을 드리면은 네. 2차 반감기가 진행되고 나서는 상승장이 550일 가량 진행이 됐고 네. 3차 반감기도 비슷하게 520일 가량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네, 비슷했군요. 500일 가량 상승장이 네. 진행됐습니다. 꽤 긴 네,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4차 반감기가 4월 달에 진행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9월 달이니까 한 얼마 안 5개월밖에 안 됐네요. 네.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장으로 가는 길목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자자 분들도 너무 지금 당장 하락하고 있다고 막 심적으로 많이 우울하겠지만은 네. 또 같이 네, 으쌰으쌰 살짝 하면서 우울해요. 네, 장기적인 전망을 믿어주면서 기다리는 게 이제 멘탈적으로도 더 좋은 이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지금까지 반감기를 되돌아봤을 때 지금의 약세장은 굉장히 단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이제 시장은 이제 그냥 이제 올라가는 길목에 있어서 그냥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제 심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비트코인 차트 보여드렸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뭐 빠지더라도 5만 달러 선에서 지지만 해주면은 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올라가면은 모두가 행복하겠지만은 항상 네. 시장은 호락호락하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만만치 그렇기 않죠.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떨어져도 이제 5만 달러 선까지만 아직 5만 달러 선도 많이 네.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지켜주면은 긍정적으로 갈 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도 답답하지만 다른 알트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네. 훨씬 더 답답할 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을 대하듯이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가져가도 될까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이거는 또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드릴게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불장이 있으면은 불장의 최고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불장의 최고점 이제 안팎으로 이제 알트코인이 그때서야 이제 시장이 크게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아직 상승장까지 제가 반감기 사이클도 네. 설명드리면서 아직 많이 맞아요.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점까지 가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네.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가는 이 길목에서 거의 다 온 길목에서 그때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따라갈까요? 크게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인내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은 이제 알트코인 시장을 보기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붉은 브리핑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전문가님 이야기를 통해서 안정을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많이 드려봤는데요. 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알짜 정보들로 저희 코즈부투데이 50분을 꽉꽉 채워봤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떠드는 사이에 어느새 여러분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코즈부투데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한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 오늘 첫 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 돼서 한 주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님 첫 방송 들어갈 때보다 조금 덜 떨리시죠? 첫 방송 들어갔을 때보다 조금 덜 떨리긴 하지만 또 오늘 혼자 하는 날은 또 처음이기 네. 때문에 오늘도 살짝 좀 긴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저와 이렇게
오붓하게 많은 이야기 나눠보니까 또 재밌으시지 않으셨어요? 아, 또 둘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티키타카라고 하나요? 뭐 속된 네. 말로 뭐 그렇게 돼가지고 정말 재밌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전문가님도 저와 티키타카가 잘 된다라는 거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매일 저녁 6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코인 성투로 가는 길 코주부 투데이.